자, 우리가 이제 협상의 어떤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고요. 이제 우리 협상을 실제로 어떻게 기획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 특히 협상을 지금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틀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어떤 개념화할 수 있을 텐데, 이 개념도에서 가지고 가장 핵심은 뭐냐 한다면 협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갈등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기대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이 기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이 세 가지 변수들, 대변수죠. 여건,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협상이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을 굉장히 잘하냐 못하느냐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99%는 어디에 좌우되냐 한다면 세치의 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협상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기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자 협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준비 안 한 자 협상 가서 필패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빨리 마스터하는 거다. 그러니까 협상을 기획하고 준비한 이 작업을 제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여건에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 또 세 가지 변수가 있죠. 무슨 문제냐? 어떤 이 문제의 어떤 성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협상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누군지. 이 당사자들의 어떤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이 협상을 하는 이슈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법이나 제도라는 부분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제도라고 하는 게 좀 공식적이라 한다면 비공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관행이 있는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돼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단을 한다 하면 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관련됐고, 그게 어떤 제도와 관행이 관련된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 거, 목표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협상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실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알맹이 있는 거, 권리, 의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절차나 관계나 이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국의 문화가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를 자기들의 이익으로 보는지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협상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협상의 구조는 목표에서 나오는 거죠. 전략과 전술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우리가 한국 GM의 이제 사태가 노사 협상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한국 GM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가지고 뭐 파업이나 이런 거는 피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상당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뭐 어떻게 보면 GM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의 수용하는 이런 협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한다면, 어떻게 본다라면 GM 경우에서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한다면 한국은 일자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선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GM은 한국에 벌써 나와가지고 한 지가 3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사실은 정부는 계속 바뀌고 GM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GM이라고 하는 게 군산공장 내지는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GM의 일부를 지금 보는 거지, 이 글로벌 GM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좀 모르고 있었던 이런 문제 아니냐.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한미 FTA 부분도 우리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FTA에 대한 입장, 예를 들어 가지고 나프타 있었죠. 캐나다, 중국이 있었고, 아니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미국이 여러 가지 이 통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이 시스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부터 착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